오늘은 그 객체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마무리하고 클래스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실습에서 생성자 만드는 걸 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돼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즉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보통 여러 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자를 여러 개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여러 개 정의하더라도 코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의 생성자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부르는 식으로 그 생성자들을 정의하게 되고 그때 하나의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this라는 키워드를 또 쓴다. 그래서 this라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하나는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또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랑 그 멤버 변수가 이름이 같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this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고요. 생성자는 크게 우리가 기본 생성자 해가지고 매개 변수를 하나도, 인자를 하나도 가지지 않는 생성자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이 기본 생성자는 우리가 상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을 했어요. 저번처럼 강아지가 있고 시추가 있었다. 그러면 시추라고 하는 객체는, 시추의 객체를 만들면 이 시추라는 객체는 시추에 정의된 멤버 변수도 가지고 부모에 정의된 멤버 변수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추라는 객체를 초기화를 할 때 그 시추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초기화해야 되고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도 초기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시추의 생성자를 부르면 거기서는 시추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만 초기화를 하고 부모에 정의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그런 데이터들은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뭘 부르냐면은 부모의 생성자를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부모의 생성자를 어떤 놈을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성하다 보면 부모의 기본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필요하든 안 하든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빈 메소드로. 빈 메소드라는 것이 뭐냐 하면 문장은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 문장이 하나도 없는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그 문장이 하나도 없는 어떤 메소드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종 사용이 됩니다. 빈 메소드들이. 빈 메소드들이 어떤 용도로 혹시 사용될까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메소드를 정의해 놓는다. 그건 어떤 용도로 혹시 사용이 될까요? C++ 같은 데서 그런 거 써본 적이 없나?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문장을 하나도 안 써. 그럼 실제 호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 우리가 언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길 원할까요?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부모의 정의된 메소드가 한 10개가 있으면 자식이 그 10개를 다 물려받죠. 그렇죠? 다 물려받아요. 근데 그 10개 중에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부르면은 곤란한 거. 이 자식들 중에 얘는 그
그걸 부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재정의를 하게 되는데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폴리모피즘 개념으로 어떤 타입이든지 그 메소드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지만 이는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애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상속받는데 10개든 20개든 다 상속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재정의를 해가지고 못 쓰게 만듭니다. 그 못 쓰게 만드는 아주 쉬운 방법이 빔 메소드로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빔 메소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그냥 만들 때 귀찮더라도 메소드들, 빔 메소드,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는 빔 메소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거기를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객체들이 나중에 생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 복사 생성자는 안 쓰이고요. 클론이라는 걸 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이 클론을 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그 딥 카피, 샬로 카피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때 그러면 이런 값들이 사용자가 주지 않으면 어떤 값으로 초기화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얘가 모든 객체들이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되냐 안 되냐도 판단해야 볼 거고 또 통계적으로 얘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흔하게 이 값을 많이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으로 초기화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우리가 생성하고 싶으면 인자를 받아서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죠. 지난 시간에 봤던 예제 중에 남성, 여성에서 남성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성으로 우선 초기화해 놓고 여성으로 하고 싶으면 인자를 받아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줘야 되겠고 여기다가 보통 이코로 해서 대입하는 것은 이 값이 이제 이 클래스의 객체들은 항상 그 값으로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되면 우리가 명백한 초기화가 되겠고 객체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 여기처럼 이름이면 이제 인자로 받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요것이 set name을 부를 수도 있고 여기가 set name이 아니라 얘를 부를 수도 있죠. this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성자를 보면 생성자의 그 함수 정의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함수 정의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함수 정의할 때는 반환 타입이 나오고 함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반환 타입이 없어요. 그럼 왜 반환 타입이 없을까? 우리가 보통 생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요 생성된 애의 주소, 리모컨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실질적으로 D가 이 강아지 생성자 호출의 결과값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 독에서 뭘 반환하면 될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독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환 타입이 있으면 함수에 반환 타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리턴문이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라고 하면 여기서 뭘 리턴해 주면 될까요? 지금 생성한 객체를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정보는 어디서 갖고 있냐면 this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this.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return this.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return this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return this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죠. 늘 똑같은 거고 그걸 안 해도 당연히 그거니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법을 가져가지 않은 거예요. 실제 보이드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같이하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법적으로 리턴문이 필요하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아마 return this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항상 생성자를 만들 때 넣어놔야 된다라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런 거를 보더라도 항상 제가 지적 호기심이 자극돼야 된다는데 여기는 왜 반환 타입이 없을까? 함수정의인데. 그래서 이 생성자는 new랑 같이 호출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너무 뭐가 들어갈지가 뻔한 거죠. 여기서 생성된 객체의 주소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his라는 걸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생성자를 5개 만들면 return this가 계속 들어가겠죠. 그런 게 이제 번거롭고 굳이 꼭 안 써도 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생성자에서는 그것을 빼냈다,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 반환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초기화하고 그 초기화된 결과의 주소를 new라는 연산자와 함께 해가지고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A, B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만약 있으면 얘는 equal 1 했고 B는 생성자에서 초기화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A라는 멤버는 이 객체 대문자 A가 생성될 때마다 모두 똑같이 1로 초기화된 상태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B는 각 객체마다 보통 다른 값으로 초기화돼서 출발하는 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게임에서 유닛의 체력 정보, 체력 정보가 100이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그 캐릭터 유닛들이 만들 때마다 처음에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면 여기서 equal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100 하면 우리가 코드를 보면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클래스의 객체들은 항상 100으로 모든 애 예외 없이 다 100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B라는 것은 객체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값을 가질지는 만드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 클래스를 정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그 사람이 그때 필요한 값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받으려면은 이 인자를 통해서밖에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 생성자에서 초기화하는 방법, 명백한 초기화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우리가 쓸지. 물론 여기다가 A equal 1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가베지 값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자동 초기화. 멤버 변수들은 자동 초기화가 돼요. 지역 변수들은 자바에서는 자동 초기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멤버 변수들은 자동 초기화가 돼요. 그럼 자동 초기화가 될 때 우리가 자바에 있는 타입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자바에 있는 타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참조 타입, 나머지는 원시 타입이에요. 원시 타입 8개가 있는데 걔들의 자동 초기화 값들은 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들은 다 0일 거고 더블 플로트도 0.0일 거고 불리언을 치면 0은 뭐에 해당돼요? 우리가 보통 0은 true예요, false예요. 0이 0이란 값이 C에서 C에서 false죠? 그럼 false로 생각하시면 되고 캐릭터도 그 0문자, 0값이에요. 코드가 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타입들은 자동 초기화 되면 다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초기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참조 타입은 주소, 리모컨이니까 null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초기화 됩니다. 그래서 null이라고 하는 것은 참조 타입인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아직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null, 소문자로 null, 그래서 그런 값으로 자동 초기화 됩니다. 근데 자동 초기화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이 A라는 값은 지금 현재 1로 초기화 됐는데 만약 A라는 값은 시작할 때 모든 객체가 0으로 초기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equal 0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하면 A는 기본값으로 뭘 가져요?
지금 자동 초기화 된다니까 무슨 값? A는 0을 갖는 거죠. 그렇죠? 0을 갖게 돼요. 그럼 내가 equal 0 한 거하고 equal 0을 안 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equal 0 한 거하고 이 결과적으로 A에 들어가는 값은 차이가 없지만 가독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qual 0이라고 쓴 거는 코드 읽어보면 그걸 작성한 사람이 A는 0으로 초기화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이걸 생략하면 우리는 guessing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은 프로그램을 잘해서 그 기능을 알기 때문에 A를 0으로 의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고 생략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코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내 줘야 돼요. 그거를 읽는 사람들한테 이 의도가 뭔다라는 것을 게싱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줘야 그 코드를 읽을 때 보다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들이 0으로라는 어떤 자동 초기화 값을 갖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 좋다? 가독성 측면에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 초기화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않고 내가 명확하게 0, 널 값을 가져야 된다면 그것을 내가 써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인데 생성자 관련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C++도 비슷한데요. 이 경우에 A를 봅시다. A라는 클래스를 보면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어요? 없어요? 정의되어 있어요? 없어요? 정의가 안 되어 있죠. B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어요? 없어요? 정의되어 있죠. 근데 둘 다 기본 생성자는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생성자가 없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생성을 하려면 new를 써야 되고 new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생성자 호출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생성자가 없어.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했고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데도 객체를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생성자가 하나도 없다. 사용자가 하나도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기본 생성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 생성자는 어떤 특별한 코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빔 메소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처럼 new A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기본 생성자죠. 그렇죠? 그런데 B는 사용자가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기본 생성자는 아니에요. B는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는 없더라도. 그러면 시스템에서는 이런 애들에게는 기본 생성자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 생성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는 정수 하나를 줘서는 생성할 수 있어도 기본 생성자는 부르면은 이건 에러가 나요. 기본 생성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대신 뭘 만들어준다?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어떤 형태의 생성자를 만들어 놨으면 시스템에서는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한 가지 팁은 여러분들이 당장 필요하든 안 하든 기본 생성자를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편할 수도 있어요. 빔 메소드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